검은 콩이 몸에 좋다고 믿고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제가 오늘은 꼭 반대로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검은 콩도 함께 먹는 상대를 잘못 만나면 단 하룻밤 사이에 콩팥을 크게 다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이시라면 이 이야기를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젊을 때는 버티던 몸도 나이가 들면 사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제까지 괜찮았다고 해서 오늘도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방심 때문에 저는 진료실에서 너무 많은 후회를 봐왔습니다. 제 환자분 중에 박만석 어르신 74세가 계셨습니다. 이분은 평소에도 건강관리를 참 열심히 하시던 분입니다. 아침마다 걷기 운동을 하셨고 짠 음식도 줄이셨고 검은 콩이 콩팥에 좋다는 말을 들은 뒤로는 집에서 직접 삶아서 매일 챙겨 드셨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몸에 좋다는 말을 한 가지 더 들으시고 검은 콩을 어떤 음식과 함께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말씀으로는 좋은 것끼리 같이 먹으면 더 빨리 좋아지겠지 하는 마음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마음, 저는 너무 잘 압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고 병원비 더 들기 전에 스스로 몸을 지켜보려는 마음이셨겠지요. 그런데 그날 밤부터 이상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속이 더부룩하고 입이 마르더니 새벽이 되자 옆구리가 조이듯 아프고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얼굴은 붓고 손등은 팽팽해지고 아침에는 기운이 빠져서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가 됐습니다. 결국 응급실로 오셨는데 검사 결과를 보는 순간 저도 표정이 굳었습니다. 콩팥이 갑자기 큰 부담을 받았던 흔적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어르신은 침대에 누워 제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몸에 좋으라고 먹은 건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바로 이 장면을 저는 진료실에서 매일 봅니다. 병을 만들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몸을 살리려고 애쓰다가 잘못된 조합 하나 때문에 콩팥이 먼저 무너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콩팥은 아프다고 크게 소리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망가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초기 신호를 놓칩니다. 붓기, 피로, 소변 변화, 입맛 저하 같은 작은 신호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어느 날 갑자기 큰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60대 이상이라면 오늘 내용은 꼭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종이와 펜을 하나 준비해 두십시오. 제가 오늘 검은 콩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무엇과 함께 먹을 때 위험해지는지, 왜 노년의 콩팥은 이런 조합에 더 약한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안전한지를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신다면 적어도 몸에 좋다고 믿고 드시던 음식 때문에 밤사이 응급실로 가는 일은 막을 수 있습니다. 기대되신다면 댓글에 기대라고 한마디 남겨주십시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어르신들이 90% 이상 똑같이 실수하는 바로 그 지점을 제가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여기서 가장 크게 오해하십니다. 검은 콩이 몸에 좋다고 알려져 있으니 몸에 좋다는 다른 음식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의사로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노년의 몸에서는 좋은 음식 2가지가 만나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음식 자체보다 그 조합이 이미 약해진 콩팥에 어떤 부담을 주느냐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드시면 몸을 지키려던 습관이 오히려 콩팥을 몰아붙이는 습관이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매일 보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갑자기 콩팥 수치가 나빠진 분들 가운데 상당수가 특별히 나쁜 걸 먹은 적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햄버거나 술을 드신 것도 아니고
기름진 음식을 폭식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검은 콩, 견과류, 건강즙, 채소, 말린 반찬처럼 몸에 좋다고 알려진 것들을 열심히 챙겨 드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콩팥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좋다고 해서 콩팥 입장에서도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60대 이후의 콩팥은 예전처럼 넉넉한 여유가 없습니다. 젊을 때는 큰 문제 없이 걸러내던 것도 이제는 하나하나 계산하듯 버거워집니다. 여기서 가장 흔한 실수가 바로 검은 콩을 특정 음식과 함께 과하게 먹는 습관입니다. 제가 오늘 제목에서 말한 이것은 바로 들깨나 견과류처럼 인 성분과 미네랄 부담이 함께 높아질 수 있는 고소한 고명류 혹은 진하게 농축된 건강식 조합을 뜻합니다. 어르신들은 이런 조합을 종종 죽, 쉐이크, 콩물, 선식처럼 만들어 한 번에 많이 드십니다. 문제는 이렇게 먹으면 입에서는 부드럽고 편하게 넘어가지만 콩팥 입장에서는 짧은 시간 안에 처리해야 할 찌꺼기와 무기질 부담이 확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특히 물은 적게 마시면서 진하게 먹는 분들, 이미 혈압약이나 이뇨제를 복용하는 분들, 소변이 시원치 않거나 밤에 자주 깨는 분들은 훨씬 더 위험합니다. 제 환자분 중에 한정숙 여사님, 78세가 계셨습니다. 이분은 입맛이 없다고 식사를 자주 거르셨는데 대신 검은 콩가루와 견과류 가루를 타서 건강식처럼 드셨습니다. 본인은 밥 대신 더 건강한 걸 먹는다고 믿으셨지요. 그런데 몇 주가 지나자 발등이 붓고 새벽에 종아리가 당기고 소변량이 들쭉날쭉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탓으로 여기셨습니다. 하지만 검사해보니 콩팥이 보내는 경고가 분명했습니다. 몸에 좋다고 믿고 드신 조합이 콩팥에는 너무 진하고 무거운 짐이었던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또 하나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증 신호가 둔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몸속 물길이 마르고 있는데도 본인은 물을 충분히 마신다고 생각하십니다. 이런 상태에서 검은 콩과 농축된 고소한 재료를 함께 자주 드시면 몸속에서는 작은 찌꺼기들이 더 쉽게 뭉치고 소변으로 빠져나가야 할 것들이 오래 머물게 됩니다. 게다가 당뇨, 고혈압, 전립선 문제, 부종, 단백뇨가 있는 분들은 애초에 콩팥에 여유가 적기 때문에 이런 조합에 훨씬 취약합니다. 남들은 괜찮았다 해도 내 몸은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늘 말씀드립니다. 건강식은 종류보다 순서가 중요하고 재료보다 조합이 중요합니다. 몸에 좋다는 말 하나만 믿고 이것저것 섞어 드시는 습관, 특히 진하게 갈아서 간편식처럼 드시는 습관은 노년의 콩팥에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손에 쥐고 계신 건강식이 정말 내 몸에 맞는지 오늘 꼭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놀라셨다면 댓글에 조심이라고 남겨주십시오. 다음 부분에서는 왜 이런 일이 몸속에서 벌어지는지 콩팥을 오래된 정수기 필터에 비유해서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몸속 그림을 하나 떠올리면서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의학 용어는 다 빼고 제가 어르신들께 진료실에서 늘 설명드리는 방식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콩팥은 젊은 시절의 새 정수기가 아닙니다. 60년, 70년, 어떤 분은 80년 가까이 쉬지 않고 돌아간 오래된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안쪽 망은 이미 군데군데 닳아있고 물길은 예전처럼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검은 콩과 어떤 진한 재료가 한꺼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필터가 감당할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은 찌꺼기와 무거운 성분이 한 번에 밀려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늘 오래된 수도관에 비유합니다. 오래된 집의 수도관 안을 잘라보면 겉은 멀쩡한데
안쪽은 녹과 찌꺼기가 달라붙어 있지요. 물은 그래도 흐릅니다. 그래서 집주인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물살이 약해지고 쿵소리가 나고 막혀버립니다. 콩팥도 똑같습니다. 평소에는 간신히 버티고 있다가 특정 조합이 들어오는 순간 안에서 작은 찌꺼기들이 서로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원래라면 흘러가며 빠져나가야 할 것들이 물이 부족하거나 길이 좁아진 상태에서는 바닥에 가라앉고 벽에 들러붙고 점점 뭉쳐집니다. 특히 검은 콩은 건강한 음식이지만 진하게 갈거나 가루로 먹거나 여기에 들깨가루나 각종 견과류 가루 같은 고소한 재료를 더해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입에서는 참 고소하고 든든하지요. 그런데 콩팥 입장에서는 마치 진흙탕물에 모래와 시멘트 가루를 함께 부어 넣는 것과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탁한 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바닥에서 굳기 시작합니다. 저는 어르신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물이 넉넉히 흐르는 공사판에서는 시멘트도 흘러가 버릴 수 있지만 물이 적고 배수구가 좁은 곳에서는 금세 떡처럼 굳어버린다고요. 몸속도 비슷합니다. 수분이 부족하고 콩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작은 부담도 금방 돌처럼 굳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밤입니다. 낮에는 움직임도 있고 물도 조금씩 마시고 혈류도 그럭저럭 돌아갑니다. 그런데 저녁 늦게 지난 건강식을 한꺼번에 먹고 물은 충분히 마시지 않은 채 잠들어 버리면 밤사이 몸속 물길은 더 느려집니다. 마치 논바닥에 물이 빠지고 진흙이 말라붙듯이 소변으로 흘러나가야 할 성분들이 머물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러면 콩팥이라는 필터는 쉬지 못합니다. 밤새도록 억지로 걸러내려 애쓰다가 아침이 되면 얼굴이 붓고 손이 빵빵해지고 소변이 줄고 허리가 묵직해지는 식으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신호를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십니다. 콩팥은 참 억울한 장기입니다. 간처럼 말이 없고 심장처럼 아프다고 바로 티를 내지도 않습니다. 마치 집안 구석에서 조용히 먼지를 걸러주는 공기청정기 필터와 같습니다. 평소에는 그 고마움을 모릅니다. 그런데 필터가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공기가 탁해지고 소리가 커지고 결국 기계가 버벅거립니다. 콩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때 걸러내지 못하면 몸 안의 물과 찌꺼기 균형이 흐트러지고 붓기와 피로, 식욕저하, 메스꺼움, 소변 변화가 하나둘 나타납니다. 심하면 혈압도 흔들리고 심장은 더 힘들어지고 온몸이 무거운 젖은 솜처럼 처집니다. 제 환자분들에게 제가 꼭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도 콩팥이 힘들어하는 방식으로 들어가면 독이 된다는 말입니다. 특히 어르신들 가운데 식사를 대충 대신하려고 검은 콩가루, 들깨가루, 견과류 가루, 각종 분말을 한 컵에 타서 진하게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밥 한 끼를 간단히 해결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콩팥에는 여러 마차가 한꺼번에 좁은 골목으로 밀고 들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골목이 넓고 새 것이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낡고 벽이 허물어진 골목이라면 서로 부딪히고 멈추고 결국 길 전체가 막혀버립니다. 그 막힘이 바로 여러분이 겪는 붓기이고 답답함이고 소변의 이상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런 변화가 늘 큰 통증으로 시작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어떤 분은 다리 양말 자국이 진해지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어떤 분은 입맛이 떨어지고 어떤 분은 밤에 쥐가 나고 어떤 분은 아침에 눈두덩이부터 붓습니다. 이런 사소한 변화들이 사실은 콩팥 필터가 이제는 너무 버겁습니다 하고 보내는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다른 이유를 붙입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다. 어제 짜게 먹어서 그렇다.
잠을 못 자서 그렇다 하고 넘깁니다. 그러는 사이 안에서는 마치 오래된 배수관 안쪽에 석회 찌꺼기가 점점 달라붙듯 문제가 커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부분을 꼭 길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검은 콩이 무조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늙은 콩팥의 형편을 모르고 좋은 것끼리 섞으면 더 좋을 거라는 생각으로 지나고 무겁게 먹는 방식입니다. 어르신 몸속의 콩팥은 지금도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필터에 시멘트 같은 부담을 계속 부어 넣으면 언젠가는 물길이 막히고 맙니다. 그리고 그날은 예고 없이 올 수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더 답답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돈까지 써가며 믿고 있는 민간요법과 건강식 습관 중에 사실은 콩팥을 더 지치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인지 제가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속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 장면을 정말 자주 봅니다. 몸을 해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몸을 살리려고 애쓰다가 잘못된 정보에 끌려가는 경우입니다. 특히 검은 콩처럼 몸에 좋다고 알려진 식품은 한번 믿음이 생기면 경계심이 확 풀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또 다른 건강식 재료를 더하고 건강즙을 곁들이고 민간요법을 섞고 인터넷에서 좋다던 가루를 타드시게 됩니다. 문제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좋은 음식이라는 간판 뒤에 숨어 콩팥을 더 지치게 만드는 습관이 생기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제가 꼭 깨드리고 싶은 믿음은 이것입니다. 자연식이면 무조건 안전하다는 생각입니다. 아닙니다. 자연에서 왔다고 해서 내 콩팥이 다 받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산에서 캔 약초도 과하면 독이 되고 좋은 곡물도 내 몸 상태와 맞지 않으면 짐이 됩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가운데는 약보다 음식이 낫다는 말을 너무 절대적으로 믿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주는 주의사항보다 이웃이 권한 민간요법을 더 오래 붙잡고 계십니다. 제가 피검사 수치를 보여드리며 조심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려도 그래도 이건 몸에 좋은 거라 괜찮겠지요 하고 되묻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제 환자분 중에 자연식만 고집하시던 76, 새 김영수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검은 콩가루에 들깨가루를 섞고 거기에 또 몸을 따뜻하게 한다는 분말까지 넣어 드셨습니다. 식사 대신 드시기도 했고 밤늦게 출출할 때도 한 잔씩 드셨습니다. 본인은 약을 줄이고 자연식으로 몸을 살리고 있다고 믿으셨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발목이 붓고 입안이 텁텁하고 속이 울렁거리는데도 계속 드셨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좋은 재료로 만든 것이니 계속 먹으면 언젠가는 좋아질 거라고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콩팥은 그런 기대를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힘들면 힘든 대로 망가집니다. 두 번째로 위험한 믿음은 검은 음식은 신장에 무조건 좋다는 식의 단순한 공식입니다. 검은 콩, 검은 게, 흑미, 해조류, 각종 분말을 한데 모아 먹으면 더 좋을 것처럼 느껴지지요. 하지만 의사로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색깔이 검다고 해서 모두 같은 작용을 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잘 맞는 것도 아닙니다. 더구나 여러 재료를 한꺼번에 진하게 섞어 마시는 방식은 콩팥이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어르신들은 씹기 편하고 간단하다는 이유로 이런 식사를 자주 선택하시는데 바로 그 편리함이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입은 편하지만 콩팥은 힘듭니다. 특히 이미 혈압약, 당뇨약, 이뇨제를 드시고 계신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많이 하는 실수는 물은 적게 마시면서 건강 분말은 진하게 먹는 습관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하루 물 얼마나 드십니까? 여쭤보면 많은 분들이
국도 먹고 차도 마시니 괜찮지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콩팥이 좋아하는 것은 짠 국물이나 진한 차가 아니라 몸속 찌꺼기를 흘려보낼 수 있는 충분한 물길입니다. 그런데 물은 부족한데 검은 콩가루와 여러 고소한 재료를 진하게 타서 드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치 하수구에 걸쭉한 찌꺼기를 붓고 물은 거의 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엔 내려가는 것 같아도 안쪽에서는 점점 들러붙고 굳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 돈 아깝게 사드시는 건강식품들도 있습니다. 콩팥 회복, 해독, 노폐물 제거 같은 말에 혹해서 농축액, 환, 가루, 즙을 이것저것 함께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분표를 자세히 보면 이미 식사에서 충분히 들어오는 것들이 겹치고 어떤 것은 오히려 특정 무기질 부담을 높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런 제품들이 대개 농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즉, 적은 양으로도 몸에는 진하게 들어옵니다. 어르신들은 적게 먹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시지만 콩팥은 양보다 농도를 더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저는 한 스푼밖에 안 먹었어요 하시는데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한 스푼이지만 콩팥에는 한 바가지처럼 느껴질 수 있다고요. 그리고 정말 조심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몸이 붓거나 소변이 시원치 않은데도 건강식이니까 계속 밀어붙이는 습관입니다. 이것은 마치 자동차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도 좋은 기름 넣었으니 괜찮겠지 하고 계속 몰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엔진이 멈춥니다. 콩팥도 마찬가지입니다. 붓기, 피로, 식욕 저하, 소변 거품, 소변량 변화가 생기면 일단 멈추고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좋은 걸 먹고 있어서 몸이 적응하느라 그런가 보다 라고 오해하십니다. 제가 볼 때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민간요법이라고 다 지혜가 아닙니다. 자연식이라고 다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건강식품이라고 다 회복을 돕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검은 콩을 포함한 여러 재료를 진하게 섞어 먹는 습관, 식사 대신 분말과 죽으로 대충 넘기는 습관, 몸에 신호가 와도 멈추지 않는 습관은 노년의 콩팥에 큰 부담이 됩니다. 충격적이셨다면 댓글에 조심이라고 남겨보십시오. 다음 부분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검은 콩을 어떻게 먹어야 안전한지, 아침과 점심, 저녁에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꼭 적어 두십시오. 저는 어르신들께 늘 말씀드립니다. 검은 콩을 무조건 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문제는 내 콩팥의 형편을 모르고 진하게, 자주 여러 가지와 섞어 먹는 방식입니다. 즉, 음식의 선악보다 먹는 방식의 질서가 더 중요합니다. 특히 60대 이상, 그 중에서도 혈압약을 드시는 분, 당뇨가 있는 분, 밤에 소변 때문에 자주 깨는 분, 발목이 잘 붓는 분, 건강검진에서 단백뇨나 크레아티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 분은 오늘 말씀드리는 원칙을 더 엄격하게 지키셔야 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검은 콩을 식사 대신 먹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검은 콩가루 한 잔, 검은 콩 선식 한 컵, 검은 콩죽 한 그릇으로 밥을 대신하십니다. 간편하고 속도 편하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콩팥 입장에서는 그것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밥과 반찬으로 나누어 천천히 들어오는 것과 갈아서 진하게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검은 콩을 드시더라도 반드시 식사의 일부로 소량으로 반찬처럼 드시라고 권합니다.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으로 드셔야 합니다.
몸에 좋다는 이유로 검은콩이 식탁의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원칙은 검은콩에 들깨가루, 각종 견과류 가루, 여러 곡물 분말을 한꺼번에 섞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제목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고소하고 든든하다는 이유로 이런 조합을 참 좋아하십니다. 하지만 콩팥이 약한 분에게는 이것이 너무 진한 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이나 밤늦게 물도 충분히 안 마신 상태에서 이렇게 드시면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검은 콩을 드시는 날에는 고소한 분말류를 겹치지 마십시오. 한 가지면 충분합니다. 여러 좋은 것을 한 컵에 모아 넣는 순간 콩팥에는 좋은 것이 아니라 복잡한 부담이 됩니다. 세 번째 원칙은 아침에 먹더라도 연하게, 적게, 천천히 드시는 것입니다. 아침 공복은 몸이 밤새 말라있는 시간입니다. 이때 진한 검은콩 음료나 분말을 급하게 들이키는 것은 오래된 필터에 갑자기 걸쭉한 물을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아침에 꼭 드시고 싶다면 먼저 물을 조금 나누어 드시고 그 다음 식사와 함께 아주 소량으로 드십시오. 예를 들어 밥 한 공기, 나물, 국, 단백질 반찬이 있는 식사 속의 삶은 검은 콩을 약간 곁들이는 방식이 훨씬 안전합니다. 검은 콩가루를 드셔야 한다면 묽게 타고 한 번에 진하게 먹지 말고 다른 분말은 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신 뒤에는 몸이 붓는지, 소변이 줄지 않는지, 속이 더부룩하지 않은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원칙은 저녁 늦게 먹지 않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정말 강조하고 싶습니다. 밤은 콩팥에게도 쉬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저녁 식사 후나 잠들기 직전에 검은 콩가루, 들깨가루, 건강분말, 선식을 진하게 타서 드시면 밤새 콩팥이 무거운 일을 하게 됩니다. 특히 밤에는 물도 덜 마시고 움직임도 적어서 몸속 물길이 느려집니다. 그러니 밤에 드시는 습관은 끊으셔야 합니다. 출출하시면 차라리 따뜻한 물을 조금 드시고 저녁 식사는 너무 늦지 않게 끝내는 편이 낫습니다. 밤에 먹는 건강식이 건강을 지키기는커녕 다음날 아침 붓기와 피로를 키우는 경우를 저는 정말 많이 봅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몸의 신호를 기준으로 즉시 멈출 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르신 건강관리의 핵심입니다. 검은 콩을 먹은 뒤 다음과 같은 변화가 생기면 일단 중단하고 살펴보셔야 합니다. 아침에 눈두덩이가 붓는다. 발목 양말 자국이 깊어진다. 소변 거품이 늘었다. 소변량이 줄었다. 허리 옆이 묵직하다. 속이 메스껍고 입맛이 떨어진다. 밤에 쥐가 자주 난다. 몸이 괜히 무겁고 늘어지는 느낌이 든다. 이런 신호는 단순한 피곤함이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콩팥이 약한 분에게는 이 방식은 버겁습니다 라고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좋은 음식이라고 해서 몸의 신호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섯 번째 원칙은 물을 무작정 많이 마시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안정적으로 마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은 오늘 내용을 듣고 갑자기 물을 아주 많이 마셔야겠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심장이 약하거나 부종이 심한 분은 무조건 물을 들이키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제가 권하는 방식은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루 동안 나누어 천천히 마시는 것입니다. 입이 마르지 않게, 소변색이 너무 진하지 않게, 몸이 답답하지 않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콩팥은 홍수보다 일정한 물기를 좋아합니다. 말라붙었다가 갑자기 넘치는 것보다 잔잔하게 흐르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이제 하루 실천표처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일어나자마자 몸 상태를 먼저 보십시오. 얼굴이 붓는지, 손이 뻣뻣한지,
소변이 시원한지 확인하십시오. 그 다음 물을 조금 나누어 마시고 식사는 반드시 일반 식사 형태로 하십시오. 검은 콩은 삶은 형태로 조금 곁들이거나 가루라면 아주 묽게 소량만 드십시오. 이때 들깨가루, 견과류 가루, 여러 곡물 분말은 같이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점심에는 가장 편안한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국은 너무 짜지 않게, 반찬은 지나치게 자극적이지 않게 하시고, 몸 상태가 괜찮다면 이 시간대가 검은 콩을 가장 무난하게 소량 섭취하기 좋은 때입니다. 저녁에는 욕심을 줄이셔야 합니다. 밤에 건강식으로 보충하려 하지 마십시오. 특히 선식, 죽, 농축 음료처럼 간편하게 넘기는 방식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특히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최근 건강검진에서 콩팥 수치가 좋지 않다고 들은 분, 단백뇨가 있다고 들은 분, 당뇨가 오래된 분, 혈압약이나 이뇨제를 드시는 분, 전립선 문제로 소변이 시원치 않은 분, 몸이 자주 붓는 분입니다. 이런 분들은 검은 콩이든 다른 건강식이든 좋다더라는 말만 믿고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가능하면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고 적어도 몸의 변화를 기록하면서 조심스럽게 드셔야 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늘 말씀드립니다. 남에게 좋은 음식이 내 콩팥에는 과제가 될 수 있다고요. 내 몸의 사정을 먼저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쉬운 기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검은 콩을 드신 날 몸이 가볍고 소변이 편하고 붓기가 없고 속이 답답하지 않다면 비교적 무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몸이 묵직하고 붓고 불편하다면 그 방식은 내 몸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건강식은 참는 것이 아니라 조절하는 것입니다. 몸에 좋다는 말을 믿기 전에 내 몸이 실제로 편한지를 보십시오. 이 기준이 가장 정확합니다.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도움이 되셨다면 종이에 3가지만 적어두십시오. 식사 대신 먹지 말 것, 여러 분말과 섞지 말 것, 밤늦게 먹지 말 것. 이 3가지만 지켜도 콩팥이 훨씬 편해집니다. 다음 마지막 부분에서는 겁만 드리고 끝내지 않겠습니다. 이미 걱정이 되시는 분들도 너무 늦지 않았다는 말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남은 삶을 더 편안하고 당당하게 지킬 수 있는지 제가 따뜻하게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마음이 철렁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혹시 내가 지금까지 잘못 먹어온 것은 아닌가, 이미 콩팥이 많이 약해진 것은 아닌가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콩팥은 한번 크게 망가지면 회복이 더딘 장기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작은 변화에도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장기이기도 합니다. 즉, 오늘부터라도 먹는 방식만 바로잡아도 콩팥은 한숨을 돌릴 수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그런 분들을 분명히 봐왔습니다. 제 환자분들 가운데도 처음에는 겁을 먹고 오셨다가 생활을 조금씩 정리하면서 표정이 달라진 분들이 많습니다. 식사 대신 먹던 진한 분말을 끊고 밤늦은 건강식을 줄이고 물을 조금씩 나누어 마시고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기 시작했을 뿐인데 붓기가 줄고 아침이 덜 힘들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은 소변 보는 것이 한결 편해졌다고 하셨고, 어떤 분은 몸이 무겁게 젖은 솜처럼 처지던 느낌이 덜해졌다고 하셨습니다. 거창한 기적이 아닙니다. 억지로 몸을 밀어붙이던 습관을 멈추고 콩팥이 감당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꿔준 결과입니다.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고장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래 애써온 몸이라는 뜻입니다. 주름은 훈장이고 느려진 회복은 관리가 더 필요하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어르신 몸은 함부로 다뤄야 할 낡은 기계가 아니라 조심스럽게 보살펴야 할 오래된 명품 가구와 같습니다.
힘으로 밀어붙이면 금이 가지만 손질하고 닦고 무리만 줄여도 오래 갑니다. 콩팥도 그렇습니다. 더 좋은 것을 자꾸 넣는 것보다 무거운 것을 덜어주는 쪽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딱 3줄로만 기억하십시오. 검은 콩을 식사 대신 먹지 마십시오. 여러 고소한 분말과 함께 진하게 섞지 마십시오. 밤늦게 건강식처럼 마시지 마십시오. 그리고 몸이 붓고 소변이 달라지고 속이 불편하면 좋은 음식이라도 멈추고 확인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콩팥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떠오르는 가족이 있으십니까? 검은 콩이나 건강 분말을 몸에 좋다고 매일 챙겨 드시는 부모님, 배우자, 형제자매가 있으시다면 이 내용을 꼭 전해 주십시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고 스스로 화장실을 가고 밤에 편히 자고 아침에 자기 발로 일어나는 삶은 거창한 약보다 이런 작은 습관에서 지켜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로 다 설명하기 어려우시면 가족 카카오톡방에 이 영상 하나만 보내셔도 좋습니다. 그것이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들으신 분들은 댓글에 실천이라고 남겨주십시오. 내가 오늘부터 바꿔보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매일 느끼는 것은 하나입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무리하면 힘들어하고 배려하면 반드시 조금씩 편해집니다. 여러분의 콩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부터는 몸에 좋다는 말보다 내 몸이 편한 방식을 먼저 믿으십시오. 그 선택이 여러분의 남은 시간을 훨씬 더 편안하고 당당하게 지켜줄 것입니다.